네,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31일이고요. 오늘도 리포트 요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리포트를 준비했고, 첫 번째로는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리포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환님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인 만큼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일단 9만 원을 제시를 하면서 공모가인 34,300원을 매우 초과하는 그런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2022년 실적 기준 90배에서 2023년 51배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PER 기준이고요. 2023년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소차 시장 성장의 주요 분기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1위 업체인 현대차가 차세대 넥소를 시장에 선보이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내구성이 대폭 높아진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는 수소차가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파트너인 일진하이솔루스의 가치평가 기준을 1단계 성장기의 분기점인 2023년에 맞추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연평균 87%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도 동사에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논리다라고 요약을 해주셨고요. 동사는 현대 수소차량 수소 저장용기 독점 업체라고 합니다. 넥소 차기 모델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 2026년까지의 성장은 가시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경쟁 업체가 진입은 하겠지만 수소차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되고 있고 중장기 성장성은 오랜 기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의 수소차 업체들과 공급 협상을 이미 했거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출 지역의 다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차, 선박, 기차, 항공기 같은 교통 부분에서의 수소의 영역이 늘어나고 있고 튜브 트레일러와 같은 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상용화도 공사에게 추가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상장 자금으로 수소 저장용기 생산 능력을 현재 대비 2023년까지 3배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효율이 낮고 가격 경쟁력과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IEA 등 주요 예측 기관에서는 수소차의 비중을 전체 등록차의 1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소차 시장은 그린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의 확대에 대한 정책 지원,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에 따른 수소차 가격 경쟁력 향상, 또 내연기관차 고용 상실 인력 흡수를 위해서 전략적인 수소차 육성 정책 등에 따라서 오랜 기간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50%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남다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감한 지원 결과 수소차 생산의 100%에 육박하는 국산화를 이미 달성한 상태이고 내연기관차 고용 인력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모가도 최상단에 배정이 되긴 했지만 목표 주가 대비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또 뭐 앞으로 전망도 좋은 상태이고 유통 물량도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따상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LG 이노텍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김지사님의 자료고요. 3분기 영업이익을 예상해 봤을 때 2,991억 원으로 컨센서스인 2,687억 원을 상회할 전망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 176% 성장할 예정입니다. 역시 광학솔루션의 기대 이상의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5G 교체 수요와 맞물려서 신형 아이폰의 수요 전망이 긍정적인 데다가 또 카메라 모듈과 전면 3D 모듈의 공급 방식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경쟁사들의 수율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고객사 내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호적인 환율 여건도 수익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극적인 모멘텀 이후에 내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시각이 상존하지만 매년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질을 갖췄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각각 5.9배, 6.3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강학솔루션은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SE 5G 모델이 출시되어서 비수기 가동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새로운 XR 기기향 3D 모델 수요가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23년에는 폴디드 줌 카메라 채택에 따른 질적 도약이 기대된다고 하고요.
또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해 올해 부진했던 만큼 내년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 개선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자율주행 카메라를 중심으로 스마트카 영역으로 협업 분야를 확대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동사의 앞선 경쟁력이 돋보이는 기판 소재는 5G, 또 OLED 트렌드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사, 중견 제약사들 중에서 가장 오픈 이노베이션에 활발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한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환님의 자료고요. 한독은 연매출 5천억 원을 기록하는 중견 제약사라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제약사 중에서 PBR 1배 이하의 업체는 없다고 하는데요. 파이프라인의 매력도에 따라 대부분 중견 이상의 제약사들은 PBR 기준 2에서 4배 수준의 가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낮은 이유는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보다는 외부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2018년 이전에는 실적이 부진했던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사의 별도 기준 실적은 이제 연간 영업이익 약 300억 원 수준이 시현될 정도로 정상화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자체 파이프라인은 아니지만 오랜 오픈 이노베이션 결과로 제넥신의 일대 주주이고 4개 이상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한독의 실적은 개별 기준으로 보면 2007년 영업이익 309억을 기록하고 나서부터 2017년 23억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록하기 시작한 건 2018년 영업이익 245억 원을 기록하면서부터인데요. 매년 5%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 향후에도 이 수준의 이익은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투자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는 많은 외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연결 기준 실적과 개별 기준의 영업 외 손익 부분에서 관련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중의 디스카운트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제넥신, 레졸루트, 한도칼로스 메디칼 같은 이 동사가 투자한 업체들에 대한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반면에 실적에는 포함이 되면서 순이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사가 직접 나서서 투자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한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을 유지를 했고요. 공사의 펀더멘탈은 개선되었고 향후에도 이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전문의약품과 케톱톱, 헤스탈 등의 일반 의약품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오픈 이노베이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으로는 저해 항암 신약, 또 지속형 성장 호르몬, 자회사인 레졸루트의 선천성 고인슐린 혈증 치료제, 또 한독 칼로스 메디칼의 저항성 고혈압 치료 의료기기 등이 주목할 만한 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효성에 대한 리포트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님의 자료입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은 매출액 9,468억 원, 영업이익 2,180억 원으로 YOY 기준 플러스 2,315% 성장을 시현을 했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하였고 무엇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요인은 상장 그리고 비상장 주요 지분법 자회사들이 사업 활성화로 인한 판가 상승 그리고 더불어 판매량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요 지분법 자회사의 이익 증가를 기반으로 올해 동사 수익성이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해서도 몇 가지 적어 주셨는데요. 동사는 섬유와 화학, 중공업 등 전통 기반 산업의 중심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수소 사업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액화수소 공장 건설, 또 수소 충전소 및 충전 시스템 보급 사업, 수송 저장 탱크용 탄소섬유 생산 등 수소 사업 밸류체인 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독일 린데그룹과 액화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는 국내 첫 수소 액화 플랜트로 연 10만 대 수소차에 공급할 수 있는 액화수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액화수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생수소는 효성화학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산된 액화수소는 차량, 드론, 선박, 지게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액화천연가스 LNG처럼 수소도 액화 상태로 유통해야 빠르게 인프라 확산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효성 하이드로젠은
액화수소 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전국 120여 곳에 수소 충전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서 생산된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한편 철보다 10배 강하지만 무게는 4분의 1 수준인 탄소 섬유는 수소차의 연료 탱크를 제조하는 핵심 소재라고 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 제조 업체로서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서 탄소 섬유 공장 규모를 늘려서 연간 탄소 섬유를 2만 4천 톤까지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효성중공업에서 액화수소 공급 및 수소 충전소 확충,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에서 탄소 섬유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수소 사업의 성장성 등이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적어 주셨고요. 동서에 대한 목표 주가를 15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개선되는 환경 하에서 수소 사업 밸류체인 확대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적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LX그룹의 LX 세미콘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성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제목은 시장 우려에 대한 반론이라고 하시면서 시장의 과도한 우려에 대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한 실적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의 과도한 피크아웃 우려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 탄력성이 제한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물론 동사 주가는 지난 2020년 1분기 저점 대비 370% 상승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동사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출하량이 2022년부터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둘째, 2022년부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또 셋째, 2022년부터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넷째, 그러므로 지금의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5배에서 6배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상당히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는 2022년 동사의 DDI 출하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비대면 일상화의 점진적인 정상화 국면에 따른 PC 수요 둔화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DDI 공급량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BOE 또 CSOT 내 동사의 DDI 점유율 상승 그리고 OLED TV 패널 생산량 확대 등으로 TV용 DDI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또한 플렉시블 OLED용 DDI 공급량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22년 동사의 블렌디드 ASP 상승폭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8인치, 12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 사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볼 때 적정 수준 안에서는 DDI의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22년 중대형 DDI 가격 인상폭을 0%로 가정을 해도 공사의 중대형 DDI 블렌디드 ASP는 전년 대비 22%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5.5배 수준으로 연말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순연금 상태의 반도체, 팹리스 기업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주가가 펀더멘탈에 수렴해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평균인 PER 11.8배로만 회복해도 상승 여력은 2배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향후 LX그룹의 성장을 견인할 계열사의 핵심 위치에 있는 동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 중인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멀티플 리레이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이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동사에 대한 적극적인 비중 확대 의견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